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막판에 거래대금, 거래량 포인트로 잡고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네. 홀인원 공략조 자 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인데요. 자, 리스트 안에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여러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적인 테마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좀 에브리봇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앞서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즉 삼성전자와 관련된 올해 신규 투자 예정이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 전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2대 주주로 올랐던 이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M&A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실제 연내에 앞서 코로나 시점 또는 전년도에 사실 M&A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좀 무산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M&A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뉴스가 사실 그제도 나왔었고 어제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텐데 그중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계신 그런 어떤 청소기,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로봇을 자체 브랜드로도 생산하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의 ODM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 청소기 로봇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비스 봇이라든지 또는 공기청정기와 로봇을 결합시킨 형태의 서비스 로봇까지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ODM 형식으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생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브랜드를 달고 전 세계 시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자체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던지라 우리나라 온라인 마켓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도 상당히 큰 인지도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좀 아쉬운 점은 로봇 기업들의 대다수 다 비슷합니다. 뭐냐? 자, 실적이 예상보다는 매우 저조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동사는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했을 때 사실 어떤 하이테크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정말 공학적인 어떤 로봇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즉각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거래대금 특징으로 에브리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바로 넘어가서 다른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거래량입니다. 자, 이 종목 정말 오늘 대량 거래에서 그 자리, 이 흐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스캔해보죠. 동국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국산업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오전에 장 전에 그리고 어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또는 이제 풍력 관련 뉴스를 정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2030년까지 53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규모를 확대하겠다. 자, 이런 말들이 좀 나왔는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최대 강국은 독일입니다. 이미 10년 전서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오히려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단가가 더 낮은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일단 긍정적인 이슈로서 시장이 좀 작용을 하였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풍력 터빈 전 세계 1위 스웨덴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약 3,7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시장에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규모만 놓고 보게 된다면 3,700억이라는 투자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재료가 부각될 만한 것들이 몇 개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자, 중요한 점은 오늘 시가 대비했을 때 17.3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가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14%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권을 그려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신규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명절 이후에 오늘의 시가를 지켜주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 내에서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국산업의 이런 흐름으로 미루어 보아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는 풍력 내에서의 대장주 1등 성격의 종목이 빠르게 바뀔 가능성에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할 필요 있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요즘에는 종목이 순환매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같은 테마 내에서도 어떤 날은 CS 윈드가 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동국 SNC, 또 어떤 날은
동국 SNC의 모회사인 동국산업이 정말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종목을 관심 종목 내 그룹핑을 좀 해놓으시고 사실 그날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이 사실상 대장주라고 보시고 그러한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고 그 안에서도 동국산업은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작고 그리고 유통물량 주식수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조금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지금이 아니라 연휴 이후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희 오늘장 곧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양대지수가 빨간불을 켠 구간에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가량 오르면서 2380선에서 코스닥도 다시 한번 지켜냅니다. 712선에서 현재 마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으로 볼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거래소 시작에서 단단하게 장 초반부터 그러니까 9시 반에 1,000억 원, 12시 구간에 2천, 3천을 넘겨서 그리고 조금 전 3시 구간에 4천억 원 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인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데 이 공방전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외국인 쪽에서 사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기관은 파는 그 추세가 뚜렷한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금융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쌓아 나가는 현재 구간이고요. 잠시 후 조금 더 살펴드리겠지만 코스닥도 양대 지수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 외국인입니다. 수급적인 포지션 변화 있는지 잠시 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1월 19일 오늘 목요일장 곧 마무리합니다. 네, 목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려를 안고 시작한 또 오늘장이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지수 자체는 순항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만 원 선 위에서 버텨줬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코스피 시작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점 첫 번째로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정적인 무게감을 가질 만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은 요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테마에 너무 순환매가 빠르다는 점들을 시장에서 좀 불안 요소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시장 마무리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좁은 범위 내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12시 구간에 고점이 나오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거래일 대비 빨간불이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쭉 꺾이기 시작해서 전 거래일 대비 5원 30전가량 하락하면서 1232원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합니다. 스타트 라인이 1236원이었는데요. 시초가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1230원대 계속해서 공방전 펼치고 있는 환율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지수 최종적으로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2380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0.51%의 상승폭입니다. 코스닥은 702선입니다. 0.16% 정도의 상승하면서 일단 오늘은 대형주 쪽의 흐름이 조금 더 원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포지션 변화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마감 직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 시작에서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막판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해진 점도 특징인데 전체 물량을 보더라도 요즘은 막판에 얼만큼 외국인이 이 타이밍에 사는가가 조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4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지금 수치 보이시죠? 거의 6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5,7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 포지션 나오고요. 대다수의 물량은 IT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부분 특징. 다만 기관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기금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3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개인은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가 맞서는 하루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 규모를 줄여 나가긴 했습니다. 오전에 600억 원가량까지 매도 물량 늘려간 이후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추세였는데요. 전환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구간에 마무리가 된 걸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는 매도, 그리고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홀로 매수 우위의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종목들의 향방도 궁금하실 겁니다. 버팀목 역할을 해준 종목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 위에 보이시는 종목, 빨간불이 가장 강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죠. 막판에 한 번 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13거래 연속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확인되는 종목인데요. 1.82%, 6만 원 선 밑으로 따른 이야기가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LG전자까지 오늘 동반해서 강한 흐름이 포출이 됐습니다. 다만 부진한 쪽도 있었습니다. 수급상으로 본다면 오늘 좀 위축된 흐름 자동차 섹터 내에서 기관 쪽에서 운송장비 쪽 팔았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모멘텀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 오늘 가장 히어로 종목으로 꼽을 쪽은 바로 이 정유가스 쪽입니다. 엘소일이 대표적으로 4.51%의 상승 흐름을 연출한 오늘 하루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금융주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탑10 안에서 가장 부진한 종목군을 고르려면 바로 이 금융 섹터 중에 있는 KB금융 2%대 하락이었고요. 반면에 오늘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가운데 인공지능 쪽을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KT와 같은 경우는 강했습니다. 3%대 오름세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큰 그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향방 엇갈렸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포지션부터 시작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리송합니다. 한 줄 평이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오전장의 거래대금 상당히 좀 감소된 상황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후장으로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거래대금을 상당히 좀 늘려놨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외국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T 섹터 내에서 상당 부분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라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차익 실현으로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종합주가지수 기준 놓고 보게 된다면 바로 직전 고점대까지는 상승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증권방송에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시장의 어떤 자금 경색이라든지 어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어떤 급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주식시장도 자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신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당 부분 매물들이 좀 거치고 있고 아마 최근 2, 3개월 내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큰 수익을 좀 내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출의 어떤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조만간 시중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금 내린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 공급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자산 시장을 저희가 큰 틀에서 봐야 되니까요.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지 그 타이밍을 저희가 가늠하는 것도 좋은 팁인데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홀인원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장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위원님의 뷰가 가미된 이 홀인원 종목들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예상 종목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인원 공략주 제시해 주시죠. 일단 명절 이후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종목으로 대명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또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또는 뭐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저수지라든지 큰 호수에 물 위에 떠 있는 태양광 패널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는 산 위에 정말 큰 어떤 풍력 발전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설비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솔루션해주고 그리고 시공까지 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뢰도가 어찌 본다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대 그리고 앞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한 유럽까지 전역에 걸쳐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확대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지 않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안에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가장 작고 어떤 변동성이 큰 종목인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를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가격대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가격을 잠시 잊었는데요. 네, 네. 가격은 손절가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 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가 가장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앞서 저희 이야기해드린 동국산업과 마찬가지로 연휴 이후에라는 포인트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이 AS를 벌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한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인데 네. 사실 단계간의 시세를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즘 시장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월요일 날 제시를 해주신 그 홀인원 종목이 수익률 6%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요즘은 하루하루가 다른지라 네. AS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종목 오늘 짝에서 8,4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계속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략 수적 필요할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수익 줄 때 일단 챙기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뉴스라든지 호재에 따라서 또는 정말 뜬금없이 누군가가 호가에 뭐 5억, 10억을 쏴가지고 급등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길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길게 보시겠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뭐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최소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정리 후에 다시 내가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에 잡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시해드린 시점 대비했을 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8,000원 선 정도까지 조정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내가 앞서 매도했던 물량 또는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겠고 동종목의 그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CCTV 확대와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의 어떤 수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라든지 수많은 대기업에게 동사의 어떤 솔루션을 지금 현재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주로서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위원님 지금은 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챙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포인트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매매 횟수를 줄이십시오. 매매 횟수를 줄여라. 네, 무조건 매매 횟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 특히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들 하실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장중에 정말 피치를 올리거나 순간적인 급등하는 종목 정말 뒤늦게 쫓아가시면서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수익이든 손실이든지 간에 내가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내로 또는 손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발생했을 때는 그 이후로는 모든 매매를 멈추실 수 있어야 된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최대한 위원님께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느낌이 납니다.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회를 줄 때 챙기고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내일장 홀인원 종목으로는 대명에너지 저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10W 나인은 박재호 어드바이저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곡 마감 전략 오늘 목요일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